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것이 어떻게 보면 대단히 높은 경지의 어떤 논법이 되고 아무나 쉽게 가르쳐 주지도 않고 또 알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또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면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 네 박자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한번 유튜브 강의라고 해야 되나 뭐 보는 사람 뭐 가입자 수도 별로 없고 한데 그냥 자료를 남겨놓으려고 그런 의미에서 인생 네박 제가 이제 이름을 지은 게 인생 네 박자인데 일단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를 볼 때 뭐 어디가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냐 이런 거는 기준이 사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가 쥐지요. 축이 소고, 인이 범이고, 묘가 토끼고, 진이 용이고, 사는 뱀이고요. 오는 말이고, 띠가 그렇습니다. 미는 양이고, 신은 원숭이고, 유는 닭이고요. 술은 개띠고, 해는 돼지띠입니다. 인생 네 박자의 개념을 먼저 확실하게 이해를 하려면 일단은 이 글자가 어떤 글자가 무슨 띠냐 이런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어찌됐든 그렇다.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순서를 알아야 된다. 순서. 자, 예를 들어서 축이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축이라는 글자의 전에 있는 글자 자가 있고 축 다음에 오는 글자가 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축을 나라고 했을 때 인은 나 다음에 나온 거니까 아랫사람, 자는 내가 생기기 이전에 나온 글자니까 윗사람, 이런 개념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인을 중심으로 해석을 해본다면 인이 나다. 그러면 축이 나 이전의 기운이 이제 글자니까 이거는 윗사람이 되고, 묘는 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묘니까 이거는 아랫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후 관계, 나 이전에 먼저 있었다 그러면 윗사람, 나 글자 다음에 왔다 그러면은 아랫사람. 그래서 선후 관계로 나를 중심으로 한 글자 이전의 글자는 선으로 보고 나 글자 다음에 온 글자를 후로 보는 거죠. 나중에 왔으니까 뒤후, 먼저 선자죠. 먼저 선이니까 나 이전에 내 글자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글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네 박자를 알기 위해서는 선후 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선후 관계. 그래서 하나만 더 해보자면 닭띠를 중심으로 보자면 닭이 나다. 그러면 원숭이는 뭐가 돼요? 나 이전의 글자니까 윗사람. 술은 유술, 이렇게 진행 방향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에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만약에 글자가 기운이 반대로 간다면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이론은 성립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 다음에 오는 글자는 술이 되니까 이거는 술은 아랫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뭘 알아야 되냐면, 잠깐만요. 이거를 좀 지워야 되겠네. 이거를 어떻게 지우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원숭이띠가 있고 닭띠가 있다. 그런데 원숭이띠가 닭띠를 중심으로 봤을 때는 윗사람이죠. 원숭이띠를 중심으로 보면은 닭띠가 아랫사람이죠. 그런데 남녀관계에서 대체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볼 때 어찌됐든 남자를 위로 보고 여자를 아래로 봅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성별을 기준으로 해서 위냐 아래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양기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것이고 여자는 음기이기 때문에 아래에 있는 것인데, 남자가 원숭이띠고 여자가 닭띠라면 이것은 순리적으로 맞아요. 순리적이다. 왜? 남자가 원래 위고 여자가 아래인데, 여자가 띠가 아래 거를 가졌으니까 따르고 복종한다는 의미가 되고, 남자는 자기가 띠가 위에 있으니까 여자를 다스린다는 개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르친다, 다스린다 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립이 되고 순리적이기 때문에 관계성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화가 되면 부드럽다. 근데 반대가 됐을 경우, 예를 들어서 여자가 원숭이띠고 남자가 닭띠다. 남자가 닭띠, 여자가 원숭이띠. 그냥 반대가 됐거든요. 여자가 위에 띠로 보면 위에가 있고 남자가 아래가 있어. 그러면 갈등이 계속 생깁니다. 어떤 갈등이 생기냐면, 여자가 윗사람이기 때문에 남자가 뭐든 하는 행동이나 말들이 허술해 보이기 시작해요. 허술하다. 그리고 빈틈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부인이, 원숭이띠 부인이 닭띠 남편을 가르치려고 들게 되어 있어요. 가르치려고 한다. 가르치려고 하고 지도하려고 하고 뭔가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하고 뭔가 자꾸 지적하려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띠가 되면은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계속 있게 되고, 부인이 아무리 공손하게 남편한테 무슨 얘기를 해도 닭띠 남편은 원숭이띠 부인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으면 저것이 오늘도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구나 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지가 뭔데 또 이 남편을 감히 가르친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운이 순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계가 됨으로 인해서 갈등이 끊이질 않게 된다. 하나만 더 해보자면 원숭이띠 닭띠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용띠가 있고 뱀띠가 있다. 용이고 뱀인데 남자가 용이고 여자가 뱀일 때는 용이 위에 글자고 뱀이 그 다음 글자죠. 자축인묘 진 다음에 사가 오니까 이게 아래 글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만났을 때는 순리적이단 말이에요. 순리적이다. 근데 만약에 남녀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여자가 예를 들어서 여자가 용띠고 남자가 뱀띠다. 그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불협함이 계속 생기게 되고 이 남자의 반응이 날카로워집니다. 왜냐하면 이 용띠 부인이 뱀띠 남편을 잡고 가르치려는 목적을 가지는 게 아닌데 뱀띠가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기운이 진에서 사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면 자꾸 용띠 부인이 나서고 설치는구나. 저것이 오늘도 나서고 설치는구나. 이렇게 되고 저것이 오늘도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구나. 저것이 오늘도 나를 못 살게 구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저기 범죄도시 영화 보면은 누구지? 그 사람 배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대사 중에 그런 거 있죠. 아, 오늘도 못 살게 구네. 이렇게 자꾸 못 살게 구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뱀띠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이 부인 때문에 괴롭다. 근데 이런 갈등이나 괴로움이 왜 생기는지를 모르니까 용띠 부인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해요. 왜냐하면 자기네 뭐 별로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이 뱀띠 남편이 뭐 말끝마다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 왜 그러는지. 이런 상하 간의 어떤 그런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나 괴로움이 계속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